자, 여기서 무조건 문제가 한 개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현재 보니 우리 기대 수익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현재 이 집을 살 건 투자 목적으로 A 건물과 B 건물과 C 건물 등이 있는데 쭉 볼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항상 이 수치를 나타내는 기대 수익을 각각마다 쭉 산출해 본다는 거예요. 해서 요 중에 가장 좋은 걸 딱 한 개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거기 쓰고 있는 평균 분산법과 그다음 포트폴리오 할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 각각 투자 대상마다 이제 이미 기대수익 구한 거예요. 했으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식이 뭐가 있냐 묻는 게 하고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다른 말로 최선의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걸 기본서 안 봤죠? 네, 기본서 먼저 보고 좀 정리할게요. 기본서. 자, 이번 시간 할게. 자, 수익에 대한 설명인데 어디 있는가 하면요. 259페이지요. 자, 거기서 수익 중에 갈로 1번 기대 수익률 했을 때고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기대 수익에 의의가 있는데 의의 중에 항상 중요한 말은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 이 말을 먹고 되는 기대 수익입니다. 그 말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째 점은 이 기대 수익 같은 말이 뭐예요? 맨 앞에 내부 수익률 나와 있죠.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구하는 방식이 있는 뒷장 가볼게요. 네, 그와 같은 게 시험 나오더라. 나오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나오는 각각마다 뭐 있습니까? 발생된 확률에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럼 거기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갈로 2번 요구수익. 자, 동그라미 1번 의의가 있는데 항상 요구수익은 조심할 거 우리 보통 그 책에는 설명 안 돼 있지만 위험이란 보통 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첫째 줄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충족할 무슨 수익? 최소한의 수익이죠. 그 최소한이 중요하거든요. 동그라미 2번 구성 보니까 우리 요구수익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스에 요구수익은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이죠. 그래 보시고 나머지 그 내용은 사실 큰 의미 없는데 다만 할 것은 뭐 있어요? 거기 또 니은번 위험 할증에 대한 설명이 쭉 있을 거예요. 있는데 뭐 딱히 이게 거기서 어떤 뭐 내용이 뭐 특별한 별로 없거든요. 그냥 단지 그런 공식이 있다 보시고요. 자, 우측에 있는 갈로 3번 실현 수익은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갈로 4번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관계가 있죠. 지금 할 게 뭔가 하면 누가 더 클 때 투자할래 말래 묻는 건데 이게 정리가 된 게 262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만 딱 정리하시면서 항상 기대 수익이 더 크면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코어 체크 있죠. 코어 체크에서 뭐 있습니까? 투자 가치, 시장 가치 있는데 물론 정확한 게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 투자 가치인데 그걸 보지 말고 무조건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라 생각. 주관적.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시장 가치는 뭐 있습니까? 공정하게 매매된 가치인데 얘도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객관적 가치 나 있죠. 그런 것만 정리하시고 그다음 3번의 박스 안에 누가 더 클까 작을까 나 있죠. 그래서 항상 투자 가치가 더 크면 투자 채택, 시장이 더 크면 투자 기각이죠. 그런 것만 딱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게 요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 뒤에 넘어가서 267페이지 보니까요. 위험 큰 3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나 있죠. 잠시만요. 우리 실제 시험 내면 요것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시험 안 내. 그 말 대신 항상 뭐는가 하면 다음은 위험과 수익의 관계인데라고 시험 내. 위험과 수익의 관계 딱 넣으면 이건 무조건 요거 수익 묻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위험과 수익 관계 중요한 말은 자 넘어 270페이지요. 71페이지. 갈로 2번 있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요거만 기억하시라고. 동그라미 1번에 개념이 꽤 많거든요. 그 개념 중에서 중요한 말은 자 첫째 줄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 계속 읽어볼게요.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뭐 요구 수익은 커지는 경우다죠. 이 같은 관계를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를 한다. 그것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요구 수익은
피할 수 없는 게 체계 비체계. 체계지.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요것이 동시 상산돼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요것에 쓰고 있는 위험은 반드시 체계적 위험만 취급한다 이 말 뜻이라고. 그래서 좀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다음 여기 있는 갈로 3번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지금 하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가 현재 돈을 가지고 여러 개 건물 중에 여러 개 건물을 쭉 보면서 그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다. 그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뭐 있냐 뭐가 있는 거 보니까 평균 분산 원리가 있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두 개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좀 구분하시는데 앞에 있는 자 요거는 보세요. 요 평균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아까 보니까 기대수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중 평균했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평균 분산 원리가 뭐냐 묻거든. 투자 대안 선택할 때 여기 기대 수익이거든. 기대 수익률과 분산 같은 말이 뭐예요? 아까 이 분산, 표준 편차 뭘 측정하는 겁니까? 위험이지. 위험. 그러니까 혹시 평균 분산 원리가 뭐냐 묻거든. 기대 수익률과 뭐를 통해서? 위험을 통해서 투자 대안 선택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거 가끔 질문성 뜹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에만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평균 분산 원리라고.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포트폴리오 말 뜻이 뭐냐? 이 말은 자금을 뭐요? 여러 곳에 우리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지. 그러니까 이런 분산 투자 주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자, 이거 실제 시험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제 현재 갑이란 투자 대상이 있는데 갑은 A하고 B란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항상 이 투자는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말로 사용이 중요하지 않고 숫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각 투자 대상마다 장래 예상될 수 있는 뭘 합니까? 기대수를 먼저 구하지. 자, 기대수 구해보니까 이게 10%, 이게 12%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때 갑에서는 A하고 B 어떤 거 투자합니까? 응? B를 하겠는데 문제는 뭔가 A가 저축이고 B가 부동산이야. 그게 애매모호해지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기대 수익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이와 동시에 뭐 있습니까? 우리 기대 수익은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지. 그러면 실제 수익과 항상 똑같습니까? 차이가 날 수 있지. 그 차이가 나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때 보니까 얘가 현재 A가 보니까 위험이 2%고 B는 2% 된답니다. 이때는 무슨 타겠습니까? 당연히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B 하겠지. 그죠? 그런데 자 다시 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 수익과 위험이 있으면요. 얘가 10% 얘가 12% 된답니다. 이때 얘가 현재 2% 얘가 4% 된다면 이때는 무슨 탈 거예요? 수익적인 측면 뭐 선택합니까? 높은 거. 위험은 그죠? 그러니까 값같이 딱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 무조건 이건 뭐 좋은 게 뭐 좋습니까? 위험 같은 수익이 높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한 거 집중 투자할 수 있다고. 근데 이런 경우에 투자된 분이 있을 거란 말이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선택해 주는데 평균 분산 원리는 무조건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무조건 B 투자할 수 있지 100%. 그죠? 이런 건 선택이 가능하지만 자, 을 같은 경우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할 수가 없잖아. 수익적인 측면은 B 할 건데 위험은 A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선택이 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평균 분산 원리의 오류로 쓴다고. 그래서 요 해결 방식이 뭐가 있냐 묻고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나면 어떻게 나는지 압니까? 이 표가 딱 나면요, 요게 무조건 떼야 돼. 이렇게. 이건 떠면 이제 답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문제를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정리해 볼게. 따라하신 말입니다. 원칙은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즉 기대 수익과 위험에 따라 딱 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걸 해보는데, 이건 선택할 수 있지. 근데 이와 같은 건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당 가서 뭐 자금을 갖다가 A에게만 몰빵하지 않고 이렇게 뭐 A와 B의 자금을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 이 말 뜻이라고. 됐죠? 네, 그런 의미를 아셔야 돼. 그럼 참고로 있죠. 우리 이걸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세요. 투자에 대한 B는 투자에 대한 A를 지배한다 이랬습니다. 지배란 건 다른 말로 선호된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런 개념 좀 아시라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어른 뭐 있습니까? 투자에 대한 A는 B를 지배 못하는 거지.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지배 못하는 이 말은 선택할 수 없다 이 말 뜻이라고. 그래서 항상 여기 나오면 딱 지문 두 개 나와요. 첫 번째,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지배 못한다. 해결 방식이 뭐가 있다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시죠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 나오게 돼 있어 항상. 그럼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자, 이것도 우리 책에는 설명이 꽤 많은데 요 중에서 뭐 있습니까? 딱 두 개 마시면 돼. 뭘 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 보니까 목적하고 상관계수 이거 마시면 돼요. 목적 상관계수. 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거기 내용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142페이지 보니까 앞에 평균 분산 원리가 있죠. 그죠? 자, 밑에 어휘를 잘 보셔야 돼요. 투자 대안의 평균 같은 말이 곧 기대 수익입니다. 기대 수익 같을 때 분산이 뭐죠? 위험이지.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선택하겠지. 두 번째, 투자 대안이 분산 위험이죠. 위험이 같다면 평균 기대 수익이죠. 기대 수익 큰 투자는 선택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그 밑에 사례가 있는데 갈로 1번은 보니까 기대 수익은 A, B 누구 삽니까? B지. 그죠? 분산 위험이요. 위험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2% B지. 따라서 무조건 B가 선택됩니다. 근데 갈로 2번 가볼게요. 기대 수익은 높은 B를 선택하겠는데 위험은요? 2%인 A 선택하겠지. 그죠? 따라서 이건 밑에 것처럼 뭐 있습니까? 평균 분산 원리의 오류라고 쓴다고. 해결책이 뭐 있냐고 이건 네, 포트폴리오. 자, 이 동그라미 2번은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투자에 대한 달라진다 이 말인데 이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이제 밑에 있는 큰 2번 포트폴리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목적. 사실 이거 설명 꽤 많지만 목적하고 상관계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 곳에 자금을 분산 투자하면요. 해서 뭐 할 건데 이거. 목적 뭔지 압니까? 위험을 갖다가 제거 또는 뭐 있습니까? 감소시킬 목적이.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 요 위험이란 의미를 좀 설명할게요. 위험이란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랍니다. 합인데 우리 아마 있죠 시험에서 많이 체계란 말과 비체계 나오지. 그러면 거의 90%는 여기 답이 나옵니다. 무조건. 여기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기본 전제가. 그러면 이 체계란 말과 비체계 시험에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요 위험은 피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문제에서. 자, 이걸 잘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가 하면요. 요 B란 말이 참 헷갈리게 만들어 사람을. 그러니까
느낌상 이게 비 없다는 말 뜻이 아니 비자거든.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다는 말 자꾸 생각하는 게 많더라 이겁니다 이게. 근데 그래 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이런 아무리 분석을 잘 해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지. 그럼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절대로 반대로 쓰면 곤란합니다. 거꾸로 이건 분석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봤으면 분석만 잘한다면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그런데 그러면 어떠한 예가 체계고 비체계 묻거든.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이러이러한 예는 뭐 보니까 뭐 체계, 비체계 설명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있죠. 뭐 설명 꽤 많습니다. 이거 저기 체계라는 것은 뭐 경기 변동, 인플레 등이 쭉 들어온다고 들을 때 그러면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있죠. 무조건 이 말 나와야 돼. 시장에서 야기되는 이 말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이 말은 모든 부동산에 똑같이 여정되는 그런 위험이 고대 시장이라고. 저기 있는 체계입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비체계는요. 개별 이 말 나와야 돼 항상.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비체계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상남동과 이 중앙동이 있지. 그죠? 이 중앙동 현재 경기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으면 우리 학원 요 집값만 떨어집니까? 옆에 건물 집값은요? 같이 떨어진지 똑같이. 이런 게 뭐예요? 모든 시장에서 똑같이 받는 곧 이게 다름을 체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물 어떤 건물 선택해도 어쨌든 상남도 훨씬 더 집값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근데 자 비체계는 뭐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요 두 개 건물을 살 때 있죠. 실제 가보니까 우리 학원 건물과 옆에 건물이 있는데 옆에 건물은 완전히 이게 부실공사예요. 가보니까. 얘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가보면 둘 중에 선택의 판단 서죠. 그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비체계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건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와 같은 게 뭐 있으면 이거 자 해볼게요. 이 내용 지금 공부 우리 수업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는데 이게 시험이 나왔어. 나면 똑같이 뭐 공부 안 한 거 아닙니까? 틀렸겠다, 그죠? 곧 이게 뭐야? 똑같이 결국은 똑같은 조건이지. 그게 뭐요? 체계라고. 근데 이게 수업 했는데 누군가 틀리고 누군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 개인 능력이지. 그런 일종의 이게 비체계를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전에 설명했던 게 있죠. 비가 오면 피할 거야, 안 피할 거야? 그래 생각하면 돼. 안 되면 그래 암기하자고. 뭐 방법 없으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 제거할 수 있는 없는 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얘는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건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 잘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러면 다시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것도 우리 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압니까? 곧 이게 포트폴리오. 그러면 잠시 포트폴리오에 하는 목적은 위험 제거할 목적이죠. 이때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입니까? 아니면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한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요건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자, 1-1번 갑니다. 144페이지. 자, 1-1번, 1-2번 이런 건데요. 자, 1-1번은 그거죠. 위험과 수익을 평가해 주는 방법 중 하나가 평균 분산법이 있다. 1-2번은 뭐 있습니까? 평균 분산법은 결국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기대 수익률과 분산이 뭐죠? 위험을 이용해서 투자에 대한 선택하는 방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볼까? 투자 대안별로 기대 수익 같으면 표준 편차가 큰 거 낮은 거?
낮은 거 선택이 떠죠. 그 다음에 자 2-2번 가볼게요. 미래는 불확실함으로 투자가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분산 투자의 말뜻이 뭐죠? 분산 투자 같은 말이 뭐야? 포트폴리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할 게 뭔가 이거 할 겁니다. 자, 5 시리즈. 5-3일까지만 해볼까요? 3일까지만. 3일. 예, 5-1번.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두 개 있는데 전자는 피할 수 있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게 뭐죠? 비체계. 자, 5-2 보세요. 경기 변동, 인플레 등이 나오지. 나면 절대 이 말 읽지 말라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뒤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말 하면 항상 이 글자 찾네. 이거. 이 글자. 굳이 경기 변동, 인플레 등을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건 현재 보니까 뒤에 뭐나 있습니까? 시장 위험인데 그럼 시장은 결국 뭐 피할 수 없는 거. 그죠? 따라서 체계, 비체계, 체계를 가시라고. 5-2도요. 자, 인플레 등이 좀 그냥 넘어가시.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3일 가보니까 앞에 개별 나 있지. 그죠? 그럼 이건 비체계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일단 요거까지만 할게요. 지금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요거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좋다. 분산투자의 공격 목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인데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때 보니까 우리 무조건 잠시 포트폴리오 자금을 딱 한 곳만 합니까? 여러 곳 합니까? 그 무조건 투자 대상이 2개 이상 나오겠네? 그죠? 요 둘 관계가 어떤 관계 될 것이 중요하거든. 곧 그게 뭐냐? 상관. 둘의 관계가 어떤 상관성이 있냐는 거요. 를 가지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여기 개수의 개수. 참고로 상관계수 값은 무조건 원래 이거 아셔야 돼. 그럼 개수란 건 무조건 값이 0과 1 사이입니다. 무조건.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 분필 가격과 집값은 연관성이 전혀 없죠. 그죠? 없는 게 뭐냐? 이 상관계수 0이 된다. 이게. 다시 보세요. 땅값과 토지 가격과 아파트 분양가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 땅값이 올라가면 분양가는 뭐하죠? 올라가지. 한 번 더. 아파트 사용 연수하고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요? 연관성 있지. 근데 사용 연수가 많아지면 집값은요? 그죠? 그럼 보세요. 상관성 둘 다 있긴 있는데 이건 같이 움직였지. 이거 반대로 움직이지. 응? 원래 우리 이걸 표현해 볼게요. 자, 올라간 데 플러스 사실. 그죠? 올라간 데 플러스야. 요 둘 다 곱해주면 뭐 됩니까? 원래 상관 사실 두 개 원칙상 곱해주게 되는데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1이 이런 것도 있다고. 요 내용에서 마이너스인데 이건 플러스지. 값이. 집값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입니까? 곱해보세요. 그죠? 그럼 결국은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구나. 그럼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의 어떤 의미를 할까? 이걸 이제 아셔야 돼. 표현할 때. 이게 원래 통계인데 이 통계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제가 최대한 설명해 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이걸. 여기 보통 답이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 상관계수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차이합니다. 중요한 건 요 두 개 차이가 요 둘 관계가 우리 보통 이걸 수익률 표현합니다. 가격을 수익률 봤을 때 같이 움직인다, 반대 움직이는 거지. 요 차이거든. 그러면 현재 수익률의 변동이 마이너스는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이지. 이런 게 반대 방향 간다. 이게 뭐냐?
마이너스입니다. 거꾸로 같은 방향 간다 이게 플러스라고. 근데 요 말부터 먼저 기억하시라고. 이 말부터.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원래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물건 팔고 있는 장사꾼인데 한여름에 어제처럼 뭐 있으면 비가 올까 말까 하여튼 고민 중이에요. 비가 올까 말까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내일 이 물건을 이제 팔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뭐 합니까? 이제 짐을 꾸리거든요. 꾸르는데 요 갑이란 친구가 보니까요, 갑은 얼 2명 있는데 갑은 보니까 우산을 갖다 50개를 갖다 꾸리고, 일단 한여름에 내일 비가 올지 아니 그걸 모르겠어요. 50개 꾸렸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있습니까? 예, 선풍기를 갖다가 50개 꾸렸습니다. 얼음 보니까 무조건 몰빵이야. 우산 50개.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비옷 50개. 이렇게 꾸렸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같으면 현재 갑을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갑이 낫겠죠. 그죠? 느낌상 보니까. 왜냐하면 날씨가 좋으면 이건 다 우산은 안 팔리겠지. 그죠? 거꾸로 선풍기 다 팔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얘는 전혀 안 팔리겠다. 그죠? 근데 비가 오면 요건 다 팔리고 팔리지 않고 요건 다 팔리겠다. 그죠? 아주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날씨가 좋고 나쁨에 따라 갑은 뭐 있으면 어쨌든 전체 판개수 얼마요? 50개요. 그러니까 요건 전혀 못 팔리면 다 판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해 볼게. 근데 여기 있는 이 얼음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전혀 못 판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다 판 거지. 총 몇 개 팔았습니까? 100개 합니까? 이렇게 둘 다 못 팔았다. 마이너스 표현할게. 이렇게. 그럼 보세요.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은 수익률이 판 개수가 한 개는 올라 한 개는 떨어진 거지. 그죠? 여기에 결국은 우리 곱해볼게. 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요? 마이너스지. 플러스 곱하기 이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지.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사실은.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지.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뭐 있으면 플러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무조건 플러스 1인데, 그러면 현재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취하는 건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마이너스를 말고 플러스는 좀 아시라고. 그러니까 수익률 판 개수가 결국 뭐야? 반대 방향이지. 항상. 얘는 항상 같은 방향이지. 이걸 먼저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둘 다 보니까 평균 몇 개 팔아야 됩니까? 50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 적수 50개인데, 자, 일단 항문상 한번 설명해 볼게요. 50개인데 여기 실제 판 개수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위험, 자, 이거 한 적이 있죠. 위험이라, 저 표준 편차란 말 뜻은 중심에서, 평균에서 편차 벗어난 정도지. 자, 얘는 평균 몇 개요? 50에서 실제 판 개수는 50이면 오차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게 뭐야? 위험이 전혀 없다 이 말 뜻이라고. 근데 얘는 뭐야? 50개인데 전혀 못 팔 수도 있고 다 팔 수 있지. 그러니까 편차가 뭐야?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훨씬 위험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건 위험을 제거 못한 거 사실은. 자, 다시 지금 그건 하지 말고 이거 맞아. 딱 두 개만. 아, 마이너스인 거는 두 개의 변수가 두 개야. 상관 두 개 변수니까 변수가 반대 방향이지. 요걸 아시고, 플러스인 건 같은 방향이지. 그죠? 요거 아시고, 두 번째, 아, 이왕이면 보니까 분산 투자할 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갑이. 그지? 갑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좋구나. 이 말은 좋다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위험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라고 지금. 요걸 통해서. 그러면 자 실제 볼게 이제 여기 보세요. 한번 해보자고. 여기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물컵이 A란 물컵과 B란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이 물 온도가 보니까 이렇게 A는 무조건 30도입니다. 근데 B에 있는 물컵 보니까 이게 30도, 그 다음에 15도, 0도,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30도 된다 치자고.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수익률 생각하시면 돼. 값이 똑같지. 30. 같으면 이게 상관계수 값이 1 된다. 1. 계수값이. 자, 계수가 1 되고 요건 반마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게 0.5 된다고. 계수값이. 요건 사실 0이거든. 표현상에서 0을 일단 제가 제외시킵니다. 의미 없으니까. 요건 반 같은 거지. 저기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그죠? 요거 반 요거 아닙니까? 0.5 되겠네. 값 같지? 30이니까 1 된다고. 자, 그다음 이제 부호가 중요합니다. 둘 다 플러스지. 곱해봐. 그냥 플러스 나오지. 이게 플러스 1 된다고. 요 플러스지. 이게 플러스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됩니까? 마이너스지. 요건 뭐요? 이러 보시면 돼. 이게 상관계수야. 표현하자면. 그러면 우리 분산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금을 A와 B에 나눠 투자하는 거지. 같은 말이 뭔가 하면 물컵에 있는 물을 갖다가 반반 섞는다. 이게 분산. 응? 이 반반 섞었을 때 자, 이거 몇 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반반에서 50, 30 나오지. 얘는요? 두 개 섞어봐. 그러면 22.5도 나올 거예요. 얘는요? 요거는 0 될 것 같아. 그러면 최초에 있는 물 온도가 얼마예요? 30이요. 여기 있는 요 기준에 했을 때 요거보다 온도가 떨어진 만큼 그 차이가 이게 위험을 제거한 양이라 생각하시면 돼. 요 차이 있습니까? 없지. 여기에 뭐요? 위험 제거 못했지. 요건 온도 이제 감소했죠? 얼마 제가 감소했습니까? 이거 완전 다 감소한 거 아니야. 그죠? 얘하고 비교했을 때 곧 이게 위험 제거 양이라 보시면 돼. 예? 자, 이제 가볼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해되죠? 요거 됩니까? 자, 다시요. 자, 다시 가볼게. 따라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인 건 수익률이 항상 같은 방향 움직인다. 마이너스인 건 결국은 반대 방향 움직인다. 이 말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이 두 개를 분산 투자했을 때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면 위험을 전혀 제거 못하고, 예, 마이너스 1은 위험을 완전 다 제거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상관계수 값, 다시요.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은 아니고 플러스 0.9, 0.8, 0.5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은 제거할 수가 있지. 즉 이 말이에요. 상관계수 플러스 1이 아닌 양의 값을 가진다 해도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근데 이때 상관계수 값이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거든. 이 계수 값이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지. 낮을 때 훨씬 많이 제거할 수 있어요. 요거 4개만 기억하시라고. 이를 통해서. 이걸 암기하셔야 안 되면 한 최대한 이해하셔야 하는데, 자, 4개 했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이 얘는 뭐예요? 플러스는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이럴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은 분산 투자해도 위험 제거 못하고, 마이너스는 완전 다 제거하고, 예, 플러스 1이 아닌, 예, 양의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분산 투자 위험 제거할 수가 있다. 많고 적으면 차이 있겠지만, 이럴 때 훨씬 더 많이 제거되는 것은 상관계수 값이 점점 뭐요? 낮은 게 훨씬 많이 제거된다. 이거 마시면 안 돼. 딱 요거까지야. 이런 공부할게. 가볼게 이제. 자, 따라서 이 말입니다. 자, 위험 제거량
마이너스 1쪽의 위험 제거량이 많다 적다? 많지? 플러스는 제거량이 적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은 위험 제거를 완전 뭐요? 완전 제거할 수 있지만 플러스 1은 위험 제거를 갖다 뭐예요? 전혀 제거 못하는 거지. 이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두 개 하셔야 돼 이제. 따라서 이때 보니까 요거 묻습니다. 이 말 표현 다시 해야 돼. 플러스 1이 아니고 양의 값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 제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 값이 뭐 있습니까? 계수 값이 상관계수가 자 어떨 때 위험 제거 훨씬 더 많을 것인가 묻는 거야. 높은 거 낮은 거. 이걸 기억하시라고. 우리 거기 설명돼 있죠? 142페이지. 자 밑에 거 설명돼 있습니다. 142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우리 거기 설명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잠시요. 우리 그 박스 보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분산점 위험 제거 플러스 1은 전혀 제거 못한다 이거고 마이너스 완전 제거할 수 있죠. 이때 분산값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 제거는 완전 뭐요? 반드시 0을 만든 이 말은 위험 제거를 다 했다는 위험을. 이 말은 어떤 위험? 비체계 위험이지. 그럼 플러스 1은 수익률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죠? 마이너스 뭐의 반대 방향이죠? 그걸 보시면서 그다음 니은 디귿번 기억하셔야 돼. 따라 상관계수 값이 낮은 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즉 분산투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또 디귿번처럼 뭐 있습니까? 상관계수 플러스 1이 아니면 즉 양의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위험 제거는 가능하다 이거지. 자, 그다음에 그 니얼번 할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니얼번 여기까지 마시면 돼. 이제 3번 특징 보세요. 자 특징 첫 번째 묻습니다. 많이 묻는 게 투자 대상수가 많을수록 위험 제거 양은 크다 적다. 응? 내가 이 주식 딱 한 개 주식만 선택했을 때 위험 양하고 주식, 은행, 채권, 부동산 했을 때 훨씬 더 위험 제거 양이 더 많겠지. 그죠? 그래서 양이 더 많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건 제가 좀 딸 거고 요걸 좀 계속 설명할 거거든요. 이건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요 딱 한 개 내용 가지고. 자 어디 가는 거면 140 4페이지 그 2-3번부터 갑니다. 2-3번 가볼게요.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뭘 더 추가했으면 부동산 더 추가했지. 이 말은 투자 대상이 더 많다는 거지. 많을수록 뭐 있습니까? 위험 분쇄 혜택이 얻을 수 있죠. 이 말은 위험 제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같은 말이 3-2번 가볼게요. 포워드 편입되어 있는 투자 대안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뭐 있습니까? 비체계 위험을 감소하는 거지. 자 3-3번 가볼게. 부동산 펀드에다 뭘 더 추가했습니까? 빌딩 더 추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만 투자 대상이 더 많다는 거지. 많은 것만큼 어떤 거요?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질문이 항상 요거요. 그 말은 이걸 좀 내가 번역할 수 있어야 돼. 이 내용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투자 대상 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나 같으면 여기 계속 이 말이 시험 나오거든요. 우리 포트를 딱 뜨죠. 그러면 이 질문은 무조건 뜹니다.
아니 목적이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한 목적이 뭔데? 위험 제거할 목적인데 투자 대상 수가 많을수록 훨씬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산 투자 가장 큰 건 뭐냐니까 이 세 개. 외환이 위험 제거할 목적이다.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니? 비체계다.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니? 이런 넘어온다고. 그 상관계수 값이 높은 거 낮은 거. 낮을 때 많이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낮은데 투자 대상 수가 많으면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더라. 이게 다라고 사실은.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거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 이게 한 번 시험 나올 때도 있거든요. 나올 때가. 자, 보세요. 우리 은행과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 등을 투자하면 각 투자 대상마다 위험이 똑같습니까? 다르겠지. 수익도 다르다 이 말은 잠시 다르단 말은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에요? 아니면 플러스 1이 아닌 거예요? 플러스 1이 아닌 거지. 똑같을 때 플러스 아니야. 플러스 1이잖아. 똑같을 때가. 다시 할게요. 요거부터 할게. 좀 이따 하겠는데 요 분필 한 개는 서울에 있어. 한 개는 창원에 있거든. 요 두 개에 대해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까? 하냐고 요 두 개에 대해서. 네? 요 두 개 다 위험은 가격, 수익. 둘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수익도 위험도 가격이 똑같으면 상관계수 값이 얼마인데?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은 분산체 위험 제거할 수 있냐고.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집이 있어. 30평이. 강남하고 이 창원에. 가격? 수익도? 위험도? 그럼 결국은 똑같지 않은 게 다른 거지. 똑같다면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제가 버렸네.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 0.9, 0.8, 0.5 즉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여튼 위험 제거할 수 있지. 그 양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위험 제거 양이.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다양한 투자 대상하면 그만큼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목표등 각 투자안마다 투자 대상의 위험과 수익의 분포도가 자 해보세요. 나 같으면 딱 이거 장난칠 거야. 완전 여기에 딱 나와. 틀린 말로 써.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 나온다고. 그러니까 틀린 말은 무조건 이 말 나오게 돼 있어. 완전 동일하면 상관계수 값이 얼마요? 각 투자 대상의 상관계수가 얼마? 플러스 1이지. 그죠? 플러스 1 위험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이 말 대신 어떤 말 다 통용돼. 다르기 때문에 또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 통용됩니다. 요 말 대신 이렇게 쓰는 거는 각 투자 대상의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뭐요? 이렇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쓰면 틀려. 플러스 1은 절대 위험 제거 못 하잖아.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 0.9, 0.8, 0.5가 된다 위험 제거할 수 있지. 그죠?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다음 하나 더. 우리 거기 없지만 요거까지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 같이 걸고 할게요. 지금부터. 요게 투자 대안수입니다. 투자 대안수. 요게 뭔가 위험이에요. 항상 그래프나 무조건 있죠. 여기 들어올 말이 뭐냐 해서 보시라고. 아까 보니까 투자 대안수가 많을수록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적을수록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투자 대안이 점점점 늘어나면 위험이 줄겠지. 그죠? 이렇게 준다고. 주는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총 위험이거든.
아까 했더니 총위험 보니까 요만큼 보세요. 요거는 투자 대한수에 많으면 점점점 위험이 적어했지. 요까지는 체계 비체계. 아니 분산투자의 목적 뭐 어떤 위험 적할 목적이야? 투자 대한에 많으면 위험, 여기 위험 어떤 위험? 비체계지. 여기 비체계 위험이야. 원래 본다면. 응? 체계 위험은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지금 못하는 거지. 여기에 뭐냐? 체계 위험이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묻겠네. 자 다시 투자 대한수가 많으면 가볼게요. 총 위험은 점점점 감소합니까? 아니면 올라갑니까? 총 위험, 이게 합칭이 총 위험 아니야? 그죠?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체계 위험도 합니까? 감소하겠지. 근데 체계 위험은 감소합니까? 해요? 안 하지. 아무리 말도 똑같은 위험 가져가잖아 이게. 요 말로 같이 기억하셔야 돼. 이제는 간다면 이 전체가 뭔데? 총위험이지. 요 합이 총위험 아닙니까? 얘가 줄면 총위험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절대 나오거든. 투자 대한수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체계 위험은 절대 제거 못한다. 이 말은 감소가 되지 않는다 이거야. 나머지 요 두 개는 감소합니다. 자, 한 개만 더 마지막 끝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가능할 것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했습니다. 분필은 똑같은 분필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에서 포트폴리오 할 수 있습니까? 분필 안 됐잖아. 왜? 위험과 수익이 똑같으니까.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니까. 근데 똑같은 이 30평 아파트인데 강남과 여기 이 창원에 있을 때 가격 위험 다르겠지. 이건 분산 투자할 수가 있겠다죠. 그래서 가능하다. 왜 그러냐 이 묻거든. 이유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뭐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가능하더라. 또 같은 요 창원이지만 같은 요 중앙동이지만 예? 아파트, 상가, 호텔 위험 다 같습니까? 위험 다르겠지. 수익도 다르지. 그죠? 그럼 같은 동네인데도 용도 다양성 때문에 용도별로 가능하다. 자, 우리 요거까지 마시라고. 분산 투자에서. 이거 이외 나머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가볼게요. 140 저기 뭐 있습니까? 3페이지 보니까 143페이지. 그 동안 4번 최적의 포트폴리오 있지. 그죠? 그거 나오면 그냥 통과해버려. 이거 시험 가끔 자주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얘를 정답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기술이지, 스킬이지. 얘가 어떤 의미는 없다고. 그래서 뭐 최적의 포트폴리오 또 효율적 전수 나오면 그냥 무조건 통과해버려. 관계 없으니까. 알겠죠? 그냥 본 거야. 물론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 한번 하겠지만 이게 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또 밑에 5번에 제가 설명된 게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가능성 설명되어 있죠. 그 이유 나 있지. 이유 뒤에 용도 다양성 옆에 뭐 있습니까? 용도별 써놓고. 부동성 옆에 뭐 있습니까? 지역별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보다 훨씬 많이 묻는 게 지역별로 용도별로 가능하게 시험 나올 때. 됐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 자, 이것부터 할 거예요 이제. 자, 거기서 먼저 볼게. 아까 안 했던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5-3233 요거 두 개 하시라고. 이해되지 이제? 그죠?
부동산도 지역별로 용도별로 뭐 있습니까? 예, 포트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죠. 어떤 거 체계 비체계? 예? 비체계지? 5대 3,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위험 낮출 수 있다. 자, 지금 6다시 할 거, 6다시 할 건데요. 자, 6다시 이거면 이거 보세요. 6다시는 여기 요거 묻는 거야.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우리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큰 이 제목이 1시리즈, 2시리즈 뭐지? 여기 1시리즈는 같은 내용이지. 그죠? 6-1이 지금 6-1이 설명이 같은 내용이 전부 다. 응? 자, 6-1 가보겠습니다. 자, 6-1 보니까 두째 줄. 부동산의 분산 투자이 좋다 이 말은 위험 많이 제거한다 이거지. 위험 많이 제거하는 것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익률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다른 방향이지. 그래서 수익률이 다른 추세 보인다 나와야 되지. 6-1 가보겠습니다. 끝에 뭐 두째 줄. 예, 상관계수 양의 값이네. 양의 값은 다시 첫째 줄. 수익률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이지. 그러면 양의 값은 이 분산 효과가 적다는 거지. 6-2 갑니다. 자, 끝에 뭐 있습니까? 상관계수가 1나 있지. 이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플러스는 뭐 있습니까? 분산 효과 있어 없어? 없다. D장. 6-3번 갑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보다 작다. 이 말은 플러스 1만 아니면 어쨌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4번 갑니다. 자, 셋째 줄. 비체계 위험을 0까지 줄인다. 이 말은 완전 다 제거한 거입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요거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다른 거 더 이상 하지 말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정리할게. 뭐 간단한 거예요. 이래 보시면 돼. 어쨌든 첫 번째 이거 왜 한다고? 어떤 위험? 비체계. 비체계 피할 수 있다 없다? 비체계 피할 수 있다. 그죠? 요걸 제거할 목적이다. 즉 이 말은 체계 위험과의 제거할 목적은 아니다. 그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상관계수 중요한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두 개 변수가 반대 방향, 플러스는 같은 방향.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위험을 어떤 위험? 비체계 위험을 완전 즉 0을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플러스 1은 전혀 제거 못하는 거지. 또 플러스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험 제거할 수 있어. 1만 아니면.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투자 대상이 많으면 비체계 위험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할 수 있는데 이때 많을수록 총 위험도 감소할 수 있고 비체계 위험도 줄일 수 있는데 다만 체계 위험은 줄이지 못합니다. 그래 보시고 왜 그러냐 묻거든. 각 투자 대상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씁니다. 완전 동일한 거 아니야.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라고. 됐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화폐 시간 가치와 저기 있는 영업시 계산표 할게요.